사망 위험 인자 상위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고혈압, 담배, 당뇨병, 운동 부족, 비만, 고지혈증, 음란, 술, 실내 매연, 즉 미세먼지입니다. 사진 한 장 보고 가실게요. 2019년 여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하기 전 화목한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이 사람이 접니다. 홍어, 보쌈 고기가 보이고 어딘가에 막걸리도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홍탁 삼합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인 이 장면에서 사망 위험인자 10가지 중 9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고혈압입니다. 비만이고요. 고지혈증이 있고 당뇨병도 있습니다. 술자리에 왔으니 당연히 운동하러 나갈 리는 없겠죠. 담배도 피우고 귀여운 아이들도 비만 식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에서 미세먼지를 한껏 마시면서 식사를 하고 있네요. 다시 사망 위험인자 10가지를 볼까요? 어떤가요? 고혈압,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일컫는 말 대사증후군. 사망 위험인자 10가지가 이 질환들과 직결됩니다. 각 질환을 다루는 학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진료 및 치료 지침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든 지침을 분석, 정리해드립니다. 각 학회에서 발표한 비약물요법을 정리한 표입니다. 소금, 금연, 절주, 운동, 식사 조절, 체중 감량 항목에 대해서 각 학회에서 권고하는 수칙을 보시면 일맥상통하면서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걸 합쳐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소금이 안 좋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첫째, 고혈압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사망 위험인자 1위가 고혈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고혈압은 고지혈증과 더불어 혈관 건강을 악화시켜 동맥경화를 초래하는데요.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같은 각종 심뇌혈관 합병증의 원인이 되고,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5배나 높습니다. 두 번째, 많은 양의 소금은 위 점막 세포를 자극해서 음식 속에 발암물질이 흡수되는 걸 돕습니다. 자, 실제로 김치나 젓갈 같은 소금에 절인 음식을 자주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 발병률이 10%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금 기준 5g 미만, 나트륨 기준 2g 미만, 그러니까 2000mg 미만으로 소금 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찻숟가락으로 한 스푼 정도예요. 그럼 한국인은 어떨까요? 2017년 기준 소금 2스푼 정도, 그러니까 기준 권장량의 2배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이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많을까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역시 김치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사용하는 각종 찌개류와 국물 요리들, 그리고 뭐니 해도 라면이죠. 라면은 면만 먹었을 경우에 5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지만 국물까지 모두 드시면 1900mg,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거의 채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 한 개를 국물까지 다 드신 경우에는 적어도 같은 날에는 소금을 더 이상 드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흡연은 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후두암, 췌장암의 주요 원인이고요. 고혈압, 동맥경화 유발해서 심뇌혈관 질환 일으키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그리고 각종 임신 합병증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담배 연기 속에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페놀과 같은 발암물질들은 물론이고 사약의 성분인 비소, 사형가스로 쓰이는 청산가스 등 정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스팔트의 재료가 되는 타르도 대표적인 성분이죠. 흡연하실 때 새까만 아스팔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걸 흡입하고 계신다는 사실. 간접 흡연도 폐암 발생률을 30%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예 담배 연기 주변엔 얼씬도 하지 마세요. 진료실에서 금연하시라고 하면 어제부터 끊었다, 한 달 전부터 끊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는 정말 지독한 놈이라서 금연한 지 1년은 지나야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15년은 지나야 비흡연자와 같아져요. 그리고 폐암 사망률도 금연한 지 10년은 지나야 비로소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지 짐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금연하셔야 합니다.
술은 60가지 이상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췌장염,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알코올성 치매까지. 그리고 구강암, 인두암, 후두암, 식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너무 많습니다. 한 잔은 오케이죠. 2잔째 드실 때 오늘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십시오. 2잔만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는 맥주잔에 소주 담아서 2잔 마시면 되지 그러시는데요.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2잔의 기준 바로 표준잔입니다. 주종별로 걸맞는 잔이 따로 있죠. 정말 신기하게도 이 주종별 표준잔으로 드시면 한 잔당 알코올 12g 정도를 섭취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잔이니까 하루에 25g 가량으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하루 30g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요. 50g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각종 암의 발병률이 3배까지도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하루에 딱 25g까지만, 딱 2잔, 거기까지만 드십시오. 그리고 술을 드시면 얼굴이 금방 빨개지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분들은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분해하는 효소,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물질의 농도가 금방 높아지고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내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인의 35%가량은 이 효소가 매우 부족해요. 음주 후에 얼굴이 새빨개지시는 분들, 술 한 잔도 독입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다 아시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모두 개선해주고 배변을 도와주고 에스트로겐 대사도 개선시켜주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이게 암을 자라게도 만들거든요. 농도를 감소시켜서 대장암,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그럼 운동은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1530으로 외우세요.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강도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됩니다. 이 강도를 중강도라고 하고요. 옆 사람과 살짝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빠르게 걷는 운동, 그리고 댄스, 자전거 타기, 요가, 골프, 배드민턴 같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가사활동이나 직업활동만으로도 신체 활동이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은 일일 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독이 되니까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운동도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건강하려면 섭생이 중요하다고 하죠.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 식사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 학회에서 권고하는 내용 보시면 전체적인 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은 65%, 당류 10%, 지방 30%, 포화지방 7% 미만, 그리고 트랜스지방은 최대한 적게 드시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자, 포화지방이란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 육고기에 붙은 비계가 대표적이고 그 밖에 버터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튀긴 기름 같은 데 많이 들었는데 마가린, 쇼트닝은 과자나 빵, 쿠키 이런 거 만드는 데 많이 들어가고요. 튀긴 기름은 예상이 되시죠? 일일 적정 칼로리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본인의 적정 체중의 30을 곱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키가 181cm니까 71, 2kg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70kg이라고 치고 여기에 30을 곱하면 2100kcal입니다. 자, 2100kcal. 요 정도가 제가 하루 종일 섭취해야 될 양인데 저는 거의 한 끼에 먹는 것 같은데요. 네, 자, 다음 대쉬 다이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톱 하이퍼텐전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고혈압을 방지하는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채소, 과일, 생선,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대신에 포화지방, 소금, 칼로리를 줄이라는 건데요. 자, 이 식단을 통해서 혈압을 수축기 기준 10 이상 낮출 수 있고 심뇌혈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잘 눈에 안 들어오실 텐데 예시를 보시고 이걸 기준으로 비슷한 식품으로 대체해가면서 드시면 적절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실 수 있어요. 현미밥 한 공기, 생선구이 한 토막, 쌈채소 한 접시, 버섯 견과 볶음 한 접시, 저지방 요거트 반 컵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여기서 현미밥 대신에 식빵,
두세 조각 정도로 대체할 수 있고요. 생선구이는 닭고기나 육고기로, 쌈채소는 나물 반찬이나 김치 같은 걸로 대체 가능하겠죠? 약간의 염분이 더 첨가가 되겠지만요. 자, 버섯 견과볶음은 칼로리가 적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인데요.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한 샐러드로 대체 가능합니다. 자, 후식으로 저지방 요거트 대신에 간단한 과일을 드셔도 좋겠죠. 간단한 과일의 기준은 사과 3분의 2, 귤 2개, 딸기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만은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신장암, 전립선암, 췌장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530 운동, 식사요법 병행하시면 체중 조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적정한 체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키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키가 181cm니까 71에서 72kg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자, 번거로우시면 체질량 지수를 25 미만으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몸무게를 미터 단위로 환산한 본인의 키의 제곱으로 나눠야 되는데, 계산하는 게 조금 이제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복부 지방을 반영하는 허리 둘레를 재시면 됩니다. 남자는 90, 여자는 85cm 미만으로 조절하십시오. 2번, 3번 돌려보시고 메모도 하셔서 건강 꼭 지키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